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 제4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장은 아마 한 시간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으로 해서 한번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4장 임업기계 장비의 유지 관리예요.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작업도구의 날갈기에 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숙지하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. 나머지 뭐 점검사항, 정비사항, 유지관리사항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한 것도 있고 뒤쪽에 가시면 정리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통 무슨 정비라든지 또는 점검 또는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형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려운 그런 단어나 어휘들이 별로 들어있질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뭐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요. 나머지 것들은 쭉쭉 읽어보면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갈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같이 공부를 좀 이해를 하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유지관리 일반 1번의 유지관리 일반은 여러분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. 어떻게 뭐 유지관리하는지 임업의 기계나 장비들을 그냥 개괄적인 내용이 있죠. 그냥 뭐 깨끗하게 잘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점검한다 뭐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. 2번에 저희 작업도구의 유지관리에서 그 작업도구의 관리에서 이제 여기부터 보시도록 할게요. 거기 네모 1번 보시면 작업도구의 적합성이라고 나옵니다. 그럼 여기 부분을 같이 보실게요. 이 부분은 꽤 여러 번 문제 나왔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겠어요. 어휘들은 좀 간단하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좀 그거를 어떤 어휘를 어떻게 바꿨을 때 헷갈리기 쉬워서 틀리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의원들이 심사하신 분들이 출제를 하실 때 작업도구의 적합성으로 알맞은 것은이 아니라 이 작업도구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틀린 것은 또는 작업도구와 능률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등등 이런 어휘로 더 잘 나옵니다. 작업도구의 능률 또는 작업도구와 능률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 형태와 크기는 작업자의 신체에 적합해야 한다. 그죠?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이 아닌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기계를 사용한다. 적은 힘으로 보다 많은 작업 효과를 낼 수 있다.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 말들. 자, 세 번째. 손잡이는 사람의 손에 잘 맞아야 하며 길이는 적당히 길수록.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땐 별거 아니에요. 근데 예제 손잡이는 적당히 짧을수록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틀린 거죠. 적당히 길어야 돼요. 그래야지 힘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. 도구의 손잡이는 팔 길이 이런 거 이제 알아두셔야겠죠. 이런 게 이제 외울 부분이죠. 도구 손잡이 같은 경우는 팔 길이 정도가 좋다라는 거, 그것이 가장 적당하다. 이런 것들 제가 줄친 거, 이런 것들은 섞여 나왔을 때 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한 번은 쭉 보고 가셔야 된다. 그 다음에 날 끝의 각도가 적당히 크고, 자, 이것도 어떻게 나오냐면요. 적당히 작고. 날 끝의 각도는 여러분,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? 더 예리해져서 더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굉장히 예리해지는 그 칼날이 되는 거예요. 그쵸? 하지만 예리하면 그 날이 아무래도 변형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. 얇으면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크고 해요. 각이 적당히 작은 게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커야지 더 힘을 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. 그러면서도 날 끝은 어떻게 돼요? 날카로워야 돼요. 날 끝의 각도는 적당히 크면서도 날카로워야 된다라는 것. 요게 적당히 짧고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거죠. 적당히 작고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거죠. 또한 요것도 적당한 무게를 가져야지.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. 도구 앞 날이 예를 들어 도끼라고 한다면 도끼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지 저희가 내리칠 때 무게감에 의해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힘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. 그런 내용입니다. 요것도 이제 적당한 무게라는 건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여기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가벼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작업도구가 가벼우면 능률은 별로 없다. 근데 이제 뒤쪽에 가시면 손잡이는 또 되게 가벼워야 돼요. 그 작업도구의 손잡이, 자루 부분은 또 가벼워야 돼요.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적당한 무게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. 요 제가 이제 줄쳐주고 주의해라 하는 부분만 외우시면서 적합성에 대한 것, 이 능률에 대한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
자, 이제 저희 작업도구 손잡이의 재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뒤에 이어서 나와요. 요게 또 요 부분들이 또 문제에 좀 잘 나오죠. 4장에서는 요 부분과 뒤에 이제 날갈기 부분인데 요 부분이 굉장히 또 잘 나옵니다. 방금 앞쪽에 작업도구의 적합성과 함께 작업도구 손잡이의 재료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알아두시도록 할게요. 자, 자루, 손잡이 즉 자루예요. 근데 이제 손잡이란 말보다 자루에 대해서 많이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. 어휘를 사용할 때 가벼워야 돼요. 자루는 웬만하면 가벼워야지 좋아요. 아까 우리 앞쪽에서 보면 제가 작업 도구, 그쵸? 그건 적절한 무게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. 하지만 손잡이는 가벼워요. 그쵸? 그거 좀 주의하시면서 녹슬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. 그리고 또 요런 게 나온다. 열 전도율이 낮고, 요것을 또 열 전도율이 높고라고 나옵니다. 열 전도율이 높으면 여러분 손잡이가 금세 어떻게 돼요? 뜨거워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낮은 게 좋다라는 것. 탄력이 있으면서 너무 단단해요. 탄력성이 없어요. 유연성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부러지기 쉬워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으면서도 즐겨야 한다는 얘기. 그래서 요 자루의 재료에 대한 요 5가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세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것들, 가벼운 것, 그리고 열전도율은 낮다라는 것, 탄력이 있으면서 질긴 것, 이렇게 알아두시고. 자, 자루는 목재의 섬유가 긴 방향으로, 요것도 간간히 또 잘 나오고 있죠. 목재에는 섬유가 존재해요. 목질 섬유가 존재해요. 그렇죠? 그 목질 섬유들이 많이 존재함으로써 수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. 가지를 이루게 되고, 그 목 섬유가 있는데 목 섬유 방향이 긴 방향 쪽으로, 그렇죠? 길이 방향으로, 말 그대로 그것을 세로로 잘라서 자른 면이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잘 켜서 잘라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? 좀 더 질겨요. 그렇죠? 길이 방향으로 된 것을 여러분 세로로 잘라버리면 질기지 못하겠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긴 방향으로 배열된 거, 또 옹이나 갈라진 틈은 없고,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옹이나 갈라진 홈이 있고는 정말 말이 안 돼요. 그렇죠? 옹이라는 것은 가지 때문에 우리가 수간을 켰을 때 가지로 인해서 그 가지와 수간의 접합부에 생긴 마디가 바로 옹이였죠.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목재로 키잖아요. 키면 옹이 부분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? 빠져나오죠. 그렇죠?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옹이가 없고 또는 갈라지거나 한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러면서 썩지 않은 것, 이것이 자루의 용재이다라는 거. 이 자루용 목재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를 피해준다. 왜냐하면 오랫동안 뜨거운 곳에서 건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강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고온 건조를 피한다. 자루용재 알맞은 수종, 이것도 종종 잘 나오죠. 탄력 좋고, 방금 앞에서 했습니다. 탄력이 좋고, 목질 섬유가 어떻게 되겠어요? 아까 긴 방향으로 배열한다고 했죠? 긴 방향으로 배열하는 데다가 이 목질 섬유가, 목섬유가 길면 길수록 긴 것과 긴 것의 섬유들이 여러분 같이 맞물려 있으면 더 질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목섬유가 길고 질긴 뭐를 쓴다? 화렵수가 적당하다. 보통 목질 섬유장이 긴 건 화렵수가 훨씬 더 길어요. 그리고 더 질겨요. 목재들이. 그렇다라는 거에서 목질 섬유 길고 질긴 화렵수를 주로 이 자루, 손잡이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, 그것에 따른 수종들이 잘 나오죠. 특히 뭐 물풀의 나무, 호두나무, 가래나무,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박달, 들매, 물풀에, 특히 이제 물풀에 같은 경우는 도끼자루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는 나무 재질이 되겠습니다. 가시나무, 단풍나무, 호두가래도 마찬가지, 느티, 참나무류 이런 것들이 자루로 쓰이기에 굉장히 알맞은 수목의 종류이다라는 거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어요. 같이 좀 종종 이 종류를 묻는 게 나와요. 어떤 것과 섞여 나오냐? 바로 이런 것과 섞여 나온다. 주로 목섬유가 길고 질긴 화렵수가 적당하댔잖아요. 그래서 이런 침엽수와 잘 섞여 나와요. 소나무, 잣나무, 전나무, 그리고 화렵수 중에는 포플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화렵수 중에서도 별로 그 재질이 아니고 수목이 별로 단단하지 못해요. 물러요. 포플러 같은 경우. 그래서 이런 손잡이용으로는 적절하지 못하죠. 그래서 화렵수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포플러가 굉장히 잘 섞여서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세요. 소나무, 잣나무, 전나무, 포플러. 침엽수는 당연히 아니니까 이건 골라낼 수 있겠죠. 그리고 포플러가 얘는 좀 무른 나무에 속한다라는 거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여기 단풍나무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.
단풍나무는 재질도 좋은데다가 단단하고 무겁다. 단풍나무가 단단하고 무겁다. 그리고 조직이 곱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잘 이용되고 있다. 자루용재로 그렇다라는 거 단풍나무의 특징도 간단히 좀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습니다. 전체적인 손잡이의 재료에 대한 내용 잘 알아두세요. 계속 갑니다. 자,